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월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데스크의 뉴스거리입니다. 어제 보도에 이어 2차 대전 후 영국 이민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02년 영국 노동당 정부는 EU에 가입했습니다. 이어서 2004년 EU가 확장되면서 과거 동구권이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애니아, 폴란드, 체코 리퍼블릭, 슬로바키아, 그리고 헝가리, 슬로베니아, 몰타, 사이프러스도 같은 해에 가입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영국 정부는 처음부터 이러한 국가들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 공항 입국에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는 이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성장하는 경제는 더 많은 노동력을 요구한다는 1950년대의 경험을 말했고, 신규 가입국의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떻든 영국 정부는 EU의 확대가 많아야 1년에 13,000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100만을 넘는 사람들이 영국에 도착했고, 이들은 10여 년 이상을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 이민 역사에서 너무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가결되자 EU 국가에서 유입되는 숫자는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현 보리스 정부는 유럽 시민의 영국으로 들어오는 자유로운 이동을 브렉시트 트랜짓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기점으로 제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민자 감소 정책에도 불구 유럽의 국가에서 들어오는 이민자가 줄어드는 유럽 이민자들의 여백을 메꾸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내용을 BBC 프로그램에서 직접 청취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십시오. 다음은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데바스 2020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 연설을 하는 것을 육상으로 일부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전례 없는 승리라는 연설 제목이 보여주듯 처음부터 자신의 지적 자랑으로 일관한 연설이었지만 미국의 경제가 좋다 보니 아무도 부인할 부분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American comeback. Today I'm proud to declare that the United States is in the midst of an economic boom, the likes of which the world has never seen before. We've regained our stride, rediscovered our spirit, and reawakened the powerful machinery of American enterprise. America is thriving, America is flourishing, and yes, America is winning again like never before. Just last week alone, the United States concluded 2 extraordinary trade deals. The agreement wi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Mexico-Canada agreement, the 2 biggest trade deals ever made. They just happened to get done in the same week. These agreements represent a new model of trade for the 21st century, agreements that are fair, reciprocal, and that prioritize the needs of workers and families. America's economic turnaround has been nothing short of spectacular. When I took office 3 years ago, America's economy was in a rather dismal state. Under the previous administration, nearly 200,000 manufacturing jobs had vanished. Wages were flat or falling. Almost 5 million more Americans had left the labor force than had gotten jobs, and more than 10 million people had been added to the food stamp rolls. 또한 유 대통령 레일리언 여사가 이어서 다보스에서 연설 내용입니다. 다른 백그라운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그녀는 50년 전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스태그 홀딩을 주장하던 자본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모여서 이런 회의를 만들었다는 것을 칭찬하면서 세계 평화를 추구하자고 말했습니다. It's such a pleasure to be part of the opening ceremony of the 50th World Economic Forum. And dear Klaus, for 50 years, you have brought together here in Davos the brightest people of our times. And for 50 years, your thinking has always been ahead of times. You have always had a vision on how to shape a better future for Europe and the world.
And you always wanted to bring together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The multi-stakeholder concept, you just mentioned it, which is now so essential to solve tomorrow's challenges. 다음은 영국 국세청이 가상화폐를 추적한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국세청 HMRC는 크립토커런시가 탈세에 사용되는 것을 찾아내는 소프트웨어 조달을 위해 10만 파운드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각별히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도박, 암시장 서비스 등으로 연결된 거래를 찾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된 소프트웨어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에터리움, 에터리움 클래식, 모네로, 모네로 첩 캐시 등을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북한 뉴스입니다. 북한 뉴스를 전문으로 다루는 NK뉴스는 지난 18일 북한 내의 소식통을 이용 리선권이 외무상에 임명되었다면서 이는 북한의 외교 노선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1일 현재까지도 신임 외무상 임명 관련 보도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상태이며 한국 통일부는 아직까지는 관련 사실을 면밀하게 확인 중에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NK뉴스는 20일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들에 전달된 문서를 통해 리선권 임명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18일에 있었던 자신의 보도 내용을 재확인하는 후속 보도를 발송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북한 관영 매체는 노동당 전체회의에서 전문부서 부장 10명이 교체되는 큰 폭의 인사 개편이 있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리수용 국제담당 부위원장 역시 이번 인사에서 교체된 것으로 파악되며 북한의 대대적인 정기 인사 개편은 주로 노동당 전원회의, 당대회, 당대표자 회의 등에서 이루어지며 내각의 정기 인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